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2학기 13차시 수업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그 중요성과 보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 요거는 오늘 배우는 내용 말고 개별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토의할 수 있다인데요. 우리는 토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인데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양쪽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없는 경우,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경우, 여기는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쪽은 종 다양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양쪽에 생태계가 존재하다가 만약 사건이 벌어지면입니다. 예를 들어 메뚜기라고 하는 종이 사라진다면, 혹은 쥐가 사라진다면, 쥐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얘기하고 넘어가죠. 만약 뒤지가 사라진다? 뒤지가 사라지면 수리부엉이 먹을 거 없어지죠? 수리부엉이도 같이 사라지겠네요. 자, 근데 메뚜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먹는 뒤지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메뚜기가 폭증하겠죠. 메뚜기가 번식을 막 할 겁니다. 메뚜기의 개체수를 줄여줄 수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메뚜기가 풀을 먹기 시작할 건데, 메뚜기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풀을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풀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죠. 메뚜기가 때로 발생하면 풀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광합성을 못한 풀들이 말라 죽을 거고요. 그 결과 메뚜기도 먹을 게 없어져서 사라지겠죠. 처음에 뒤지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그 결과 생태계 자체가 박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만약 종다양성이 뛰어나다면 뒤지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메뚜기 숫자 증가하면 생쥐 숫자 증가해서 수리부엉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해도 생태계 자체가 유지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 다양성이 생태계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인데,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성해진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전 사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은 사람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걸로 이용할 거고요, 옷으로 이용할 거고요, 주택자원, 의학자원, 유전자자원, 여가자원 이런 걸로 활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는 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을 두 가지 쓰시오.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까닭이라고 하면 생물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지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태계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지해서 착취하겠다라는 얘기를 들려서 사실은 이게 좀 마음에 좀 걸려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인데요.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서식지 파괴. 사람이 진출을 하면 사람이 살 곳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밀어버립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초원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종류의 풀들로 이렇게 채워버리겠죠. 그래서 서식지 파괴가 첫 번째입니다. 서식지 파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간 개발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이 아마존 밀림입니다. 아마존 밀림.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이것도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화전을 읽어요. 화전. 불을 놔요, 일부러. 그래서 불태운 다음에 그래서 불탄 재로 인해서 비옥해진 땅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서식지 파괴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음식 중에서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밀림을 현재 농지로 개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보카도의 개체수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 밀림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진다기보단 개발도상국 이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식지의 단편화는 인간이 뭔가 만들면 도로나 댐 같은 것들을 건설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던 땅에서 생물종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만약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도로를 이렇게 내버리면 얘네들이 이동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동 중에 차에 치여서 죽는 로드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놓이면 원래는 이만큼 넓었지만 이 구역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면 당연히 개체수나 이런 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인위적인 건축물이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새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갖다가 들이받아버리죠.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 들이받는 경우는 적고 이 방음벽 설치해놓은 투명한 방음벽 설치해놓은 곳에 가면 새들이 죽어있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생물들이 갈 수 있는 경로나 이런 것들이 차단되면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현재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현재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할 만큼 이미 다 했다라는 거예요. 파괴할 만큼 파괴 다 해서 더 이상 파괴할 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쪽으로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더 이상 호랑이 안 살죠. 동물원에 가야지만 볼 수 있죠. 더 이상 야생동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 이런 것들, 남용,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생물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생물들이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내려오죠. 예를 들면 멧돼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이 파괴해놓고 걔네들이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하면 사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물들의 서식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야생동물의 남획과 불법 포획입니다. 야생동물 남획에 의해서 멸종됐다기보단 한반도에서 사라진 게 호랑이죠. 그래요.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한반도에 있는 호랑이들을 거의 다 싹쓸이해 갑니다. 거의 다 사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을 남획하고 불법 포획하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개체수가 줄어들면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산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멧돼지의 개체수를 호랑이가 조절했어요. 근데 호랑이가 사라져 버리니까 멧돼지를 잡을 녀석이 없어요. 이제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가 없으니까 멧돼지가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살 데가 없으면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 포획으로 인해서 호랑이, 늑대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멸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소수의 개체를 엄청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래종 도입인데요. 외래종 도입은 원래 어떤 한 생태계에 살지 않았던 다른 녀석이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천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량으로 번식하려면 다른 것들 잡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종 생물들을 많이 죽입니다.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외래종이 대량 번식하면 토종 생물이 서식지를 차지하고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잎베스, 가시바 이런 녀석들입니다. 얘가 큰잎베스예요. 그리고 얘가 가시바. 나무들을 휘감아가지고 잎을 가려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은 광합성 못하게 되겠죠? 그럼 서서히 말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식성이 어마어마해서 주변에 움직이는 거 닥치는 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종 물고기들을 많이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다라고 보면 돼요. 생존에 엄청난 위기를 맞았는데 이 외래종의 도입이 판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외래종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다 판칠 수는 없고요.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생태계가 얘가 안정적이라면, 즉 종다양성도 있고 생물들의 개체수도 균등하게 있고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안정적이라면 외래종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생태계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외래종이 들어온다? 그러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그게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이 큰잎베스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골치였어요. 하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해서 얘가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큰 골치였는데, 우리나라 생태계 원래 수중 생태계에서 그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녀석이 두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물치고 두 번째가 쏘가리예요. 둘 다 엄청 위험한 녀석입니다.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가요. 저거 잘못 만지면 물리면 손가락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얘네 둘이 남획으로 가물치가 그 여성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치나 쏘가리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러다 보니 큰잎베스가 들어와서 이제 생태계를 박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 하천에 가물치와 쏘가리가 돌아왔습니다. 가물치가 쏘가리가 돌아왔어요. 그 결과 이 가물치와 쏘가리가 하천 생태계와 이제 호수 생태계를 서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 힘 더 이상 못 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물치나 쏘가리랑 붙으면 얘가 집니다. 얘는 그 먹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면 달려들려고 해요. 먹으려고. 근데 가물치랑 쏘가리랑 붙으면 져요. 근데 쟤네가 움직이니까 먹인 줄 알고 갔다가 도리어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찾아보면 베스 사냥하고 있는데 그거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가물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하천을 박살내고 있다면 이 가물치라는 자식이 현재 미국에서 수입 금지된, 살아있는 채로 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하천 생물이에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물치가 외래종이죠. 근데 큰잎베스나 이런 것보다 훨씬 포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물치가 미국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있어요. 근데 가물치는 정말 웃긴 생물인 게 지상으로 이동합니다. 지상으로. 그 물고기인데 물속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강이 있으면 육지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고, 현재 이 가물치는 그 우리나라 토종 생물로서 해외에 막대한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가물치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죠. 가까운 그 일본이요. 중국에도 가물치 종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현재 가물치가 우리나라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해외 생태계를 박살내고 있는 가장 주된 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래종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 황소개구리, 뱀도 잡아먹는다는 황소개구리가 유행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황소개구리 문제를 거의 못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 되게 간단해요.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를 처리할 수 있는, 예전에 존재했었다가 한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다시 개체수가 늘어난 녀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꺼비라든가 혹은 뭐 황새, 이런 새들 요즘에 동네에 많이 보이잖아요. 하천 공원 조성해 놓은 데에는 흰색 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녀석들이 뭐 외가리 이런 녀석들인데, 그 녀석들이 이런 외래종들을 박멸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두꺼비가 이제 황소개구리를 어떻게 잡냐 하면은 덩치가 비슷하니까 암컷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타요. 번식하려고 올라타서 다리로 조여요. 그래서 척추를 부러뜨려서 황소개구리를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국내 두꺼비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내 종이었던 청개구리가 해외로 번졌는데 이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 하면 종의 수를 급감시키는데 질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질병만큼. 근데 우리나라 청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현재 해외에 나가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밀림들의 한국에서만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해당 생태계에 이제 양서류들이 박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외래종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망쳤다면 현재는 우리나라 그 생물들이 외국으로 가서 깽판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속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 생물 다양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은 인간이 뭔가 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농약 사용하거나 비료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쓰레기 버리면 매립하고 있죠. 그리고 바다나 이런 데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된 환경에서 생물들이 그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바다거북 코에서 빨대 나오고, 아니면 고래가 죽어서 배를 갈라봤더니 뭐 플라스틱이 수백 킬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이 생명체들에게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데, 최근 모리셔스에서 그 선박 기름 유출 사건에 의해서 돌고래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부주의하게 혹은 인간이 고의로 더럽힌 것들이 현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치명적인 영향. 이 생물 속에 농축된 중금속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 먹게 될 겁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에 의해서 결국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오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또 하나인데 미세 플라스틱이 난리죠.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전 세계 인구들을 대상으로 대변 조사를 했습니다. 똥 검사한 거예요. 똥 검사.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인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도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년이었을 겁니다. 1년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할 일인데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양한 협약들을 통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 협약들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살펴보죠.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의 핵심은
물새를 보호하기 위해선 물새의 서식지 습지를 보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습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물새들, 철새들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런던 협약입니다. 런던 협약. 런던 협약의 목적은 폐기물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겁니다. 특히 산업화 폐기물입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 발생하면 혹은 폐수나 이런 것들 더러운 물 발생하면 바다에다 그냥 버렸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물질들을 규제해서 이런 규제 물질들을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비소화합물, 시한화합물 등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폐기를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고요. 자, 생물다양성 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자원으로 얻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종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미국에서 그 이익을 독식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그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종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일부 줘야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각 국가별로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생물종 보존에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이 대부분 일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만행 중에서 우리나라 생물종들을 자기네 나라 생물종이라고 뺏어간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듣고 넘어가자면 우리 봄 되면 벚꽃놀이 하죠? 벚꽃놀이 할 때 인기 있는 게 왕벚나무입니다. 왕벚꽃나무인데 제주도 출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일본산으로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일본에서 먼저 등록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생물종들을 해외에 빼앗긴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를 조사 및 감시하여 보호지역 설정하고 종자은행을 설립해서 멸종됐을 때 이 종자은행에 저장해놨던 종자를 이용해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지역을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협약들을 통해서 현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물다양성 보존하기 위해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별로 토의하고 발표해보자. 생각해보세요. 저 두 개 말고. 자, 그래서 합의문 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등교 수업을 하면 이게 좀 유의미한데 우리가 등교 수업이 거의 짧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 다룰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으로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각 자국의 생물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에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생물다양성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었죠? 서식지 파괴, 단편화, 외래 종류의 환경오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념 정리하기입니다.
무엇의 다양성?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이것을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렀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은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생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국립공원에서는 일부 지역의 초입을 통제하는 자연 휴식연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활동이 생물들이 생물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 두 번째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환경단체 활동을 조사하여 신문기사를 써보자. 역시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 TV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북극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북극곰 배지.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